오늘이 바로 주식시장의 배당락일이죠. 어제 매수하시고 어제까지 매수하시고 오늘 보유하셨다면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여러분들한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 배당락일, 오늘 배당락일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배당을 많이 주는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제법 많이 빠졌을 것입니다. 배당금을 많이 주는 만큼 이론적으로 그만큼 주가가 빠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배당락일 전후로 해서 금융투자, 금융투자의 수급이 그 직전과 직후 극단적으로 바뀝니다. 자, 올해도 이러한 현상이 또 나타났어요. 자,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만 올해도 또 만나게 되다 보니까 이거 증시 토크에서 다루기 좀 이거 너무 이제는 지겨운데 싶었는데 어쩌면 올해가 이게 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년에 여러 가지 금융시장 환경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 금융투자의 연말 수급 어떤 현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년 반복되는 금융투자의 연말 수급 패턴을 보게 되면요, 거의 전형적입니다. 배당락 전 5일 동안 금융투자 수급은 순매수를 기록해요. 그런데 점점 배당락일로 가까워질수록 배당락일 전날까지 쫙 매수합니다. 이건 누적값이 아니고요. 그날 D 플러스 5일에는 요만큼, D 플러스 4일에는 요만큼, D 플러스 1일에는 D 마이너스 1일에는 이만큼 산다라는 의미예요. 배당락일 직전에 더 많이 산다는 의미죠. 그랬다가 배당락일, 그러니까 오늘처럼 배당 권리가 확정된 배당락일이 되면 금융투자의 수급은 180도 바뀌면서 매도로 돌변합니다. 자, 그리고 그 매도가 수일간 이어져요. 이게 매년 반복됩니다. 배당락 전에 쭉 샀다가 배당락 후에 쭉 파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그 부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10년 동안의 금융투자의 코스피 시장에서 나타난 매매 패턴을 보게 되면요, 이거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배당락과 배당금 사이에 차익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차익 거래일까? 자, 배당락일에 발생하는 배당락, 락자가 떨어질 락자예요. 권리가 떨어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가가 배당금만큼 떨어졌다라는 좀 아쉬운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4반세기 전만, 4반세기 전 하니까 아주 옛날 같네요. 4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배당락일에 배당금만큼 강제로 주가를 떨구고 기준가가 형성이 되고 시작했어요. 옛날엔 거의 그렇게 강제적으로 했습니다만 2000년대 들어서는 시장의 자율에 맡깁니다. 그런데 배당락 이 효과가요, 2000년 초반에는 배당금 정도로 제법 크게 나왔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배당락일에 주가 빠지는 정도가 점점점 이거 배당락 의미가 있니? 한 그 정도로 줄어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보면 어때요? 코스피 약보합 수준이죠? 이론적으로 보자면 1%대 중반의 하락이 있어야 됩니다만 그렇진 않았어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배당락이 발생하는 그 하루 사이에 권리가 형성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배당을 받을 권리가 형성되는 건 의미가 있어요. 다만 이 배당이 형성되는 이론적인 개념을 떠올려 보면요, 이게 연말에 짠 하고 배당금이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론적으로 보자면 연초부터 해서 회사가 열심히 경영을 해서 그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을 쪼개가지고 모아서 배당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중 내내
배당락은 은근슬쩍 주가에 사리사리사리 녹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배당락일에 조금 더 크게 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이 현명해지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배당락일에 그냥 그 권리 확정되는 정도, 그 정도만 인정 하는 수준으로 배당락일의 주가 하락폭이 줄어들다 보니 배당금하고 배당락일의 그 차이가 발생합니다. 배당락일을 조금 손실 각오했다 하더라도 배당금 받으면 퉁 치면 플러스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코스피가 지금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약보합이에요. 그런데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대략 1%대 중반인 것을 가정해 보면요. 이거 퉁퉁 쳐보면 1%포인트 이상의 실제 차익이 발생하겠죠. 이것을 연 환산한다면 어떨까요? 며칠, 하루 상간에. 그러면 하루에 1%다 그러면 곱하기 365를 곱해야 되죠? 와, 그러면 이거 연 환산에서는 수백 %의 수익률, 며칠이다? 그러면은 수십 %, 하루 만에 그 정도 수익률이면, 며칠 만에 그 정도 수익률이면 엄청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익거래도, 은근히 꾸준히 이어지는 전통을 가진 그러한 전략이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락 전에 금융투자 열심히 매수하시고 배당락 직후에 열심히 매도하시는 그러한 패턴이 나오게 되고, 올해도 또 그런다, 또 그래요. 배당락 전에 열심히 매수하시고, 배당락인 오늘, 점심시간에 2,8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내년에는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왜? 뭐가 바뀌냐? 연말 배당락 전후로 해서 금융투자 수급이 조금은 달라질 가능성이 커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자, 제도가 바뀐 게 있죠. 상장사들의 배당락일이 주총 이후로 해도 됩니다, 이젠. 그래서, 이미 이제 시작한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2200여 개 상장사 중에 한 28에서 30%, 거의 3분의 1 되죠? 정관을 교체하려고 하는 상장사들이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됐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지금 오늘 배당락일이다. 12월 거의 막바지에 보유를 해야지만 배당 권리가 형성이 되는데, 근데 이때는 배당금이 얼마인지 몰라요. 짐작은 할 수 있지만 확정된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3월 전에 주총이 있죠. 요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좀 깜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당금을 주총 이후에 배당락을 발생시키자. 이렇게 이제 제도가 변경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날짜가 하루가 아니고 이제 여러 일자로 흩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연말 배당락일이 의미가 있을까? 그 차익 거래가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연말에 금융투자의 수급이 증시를 왜곡시킬까? 이러한 부분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제도를 도입한 상장사들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지금까지 십수년간 나타났던 배당금, 배당락, 차익 거래가 개별 종목 단위로 쓱 들어가면서 연말에 증시를 왜곡하는 현상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게 내년부터 점점점 제도가 이제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를 왜곡시켰던 수급 요인 하나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상향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너무 늦게 올해는 결정이 났다 보니까 이거 좀 유야부야해요. 하지만 내년에는 연말 또는 하반기에 나타났던 대주주 양도세 불량, 그리고 금융투자의 배당락 전후 수급 왜곡, 이게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크게 줄어들면서 시장의 성격을 바꿀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시장이 요 두 가지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왜곡이 됐잖아요.
연말만 되면 뭐 중소형주 막 이유 없이 빠그러지고, 예, 주가, 야, 좋은 종목인데 왜 이래? 막 이런 일들 벌어졌는데, 이게 좀 줄어들겠죠. 이런 억울한 하락, 이유 없는 급락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예전 같으면, 하반기 때 주가가 뭐 이렇게 빠졌다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연말 수급 불안정으로, 하고, 다시 연초에 시작, 뭐 했다가 또 빠그라지고, 이러했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뭐 비슷하게 흘러가겠지만, 예, 약간의 그런 경향성이 있겠지만, 좀 덜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좀 경향성이 약해진 모습이 하반기 내지 연말에 나타났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장기적인 증시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합리적인 시장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당장에. 하지만 기저에서 시장의 체질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한국 증시 너무하네 했던 분위기가 점점점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명 한 명이 목소리 높이고 노력했기 때문에 제도들이 도입이 되는 거예요. 예, 선진 금융제도, 예,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소중한 목소리 하나하나가 왜 중요한지 여기서도, 예,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